일단 저희 FE반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습니다. 저희 FE반의 설명 글이 여기 보면 심화 과정에 KPC 심화반 소개하는 데 있고요. 저희 맨 밑에 있죠. 제일 오래된 반이라서 맨 밑에 있습니다. 매번 올리진 않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심화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일단 적어놨으니까 아마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글들은 읽어보시고요. 내용 포함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분이라 그렇게 막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중요한 핵심 내용 기반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뮤니티에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중급반 끝내시고 심화반 가시잖아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급반까지도 힘들긴 하셨지만 사실 심적인 부담은 별로 없으셨죠. 그런 표정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 시점쯤 돼서 그런 마음이 오실 수도 있기는 한데 공부는 계속 힘듭니다.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반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빠른 길,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실제로 그런 길도 없습니다. 계속 힘들 거고 계속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해내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여러 반에서 지원을 할 거고 여러분 자격도 있고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짧은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심화반 한 번 하고 붙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일반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노력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반에도 옛날에 그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모의고사를 봐야 되니까 대부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수업 안 나오시잖아요. 그분은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자기는 강의실을 하나 따로 내주면 안 되냐고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같이 계시지만 쉬는 시간에도 자기가 그 주에 정리했던 내용들 다 적어서 쉬는 시간에도 계속 그 노트를 보고 계셨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통 단기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치면 예전에는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공부했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서 1년 반 정도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1년 반, 2년 사이에. 1년에 단기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짧은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 여러분을 불러서 오신 과정도 아니고 대부분 스스로 선택하신 과정이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를 좀 느끼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냥 현실적으로만 얘기하자면 하다못해 전자신문에서 나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보면. 근데 전자신문에 나오는 디테일한 얘기들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가는 수준이 기술사가 되면 사실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부터 해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긴 하겠죠. 되고 나서 자격증을 땄을 때 추후 목표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는 과정 자체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즐겁게 하셔야 되는 과정이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는 게 사실은 심화반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마음을 하시면 좋겠어서 밑에다가 이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같이 공부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같이 열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앞으로 심화반을 하실 때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한밤중에 감상에 젖어서 적어놓은 말은 아니고요. 그 출신 합격자 현황이고요. 일단 계속 꾸준하게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하고 있고 제가 저희 반도 이제 공감반도 예전에 공세기술사님이 하시다가 지금 이제 조동준 기술사님이 맡아서 하고 계신데 FE반도 최초에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부터 맡아서 했고요. 2019년부터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별로 합격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일단 FE반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면 FE반은 일단 저희가 2019년 이후서부터 반에 그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2명 정도 선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합격자가 나오긴 했는데 합격률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나올 때 한 시점에 4명 나왔을 때도 실제 시험 보신 분이 8분 정도였고요. 4분이 합격하셨었고 2분이 더 있긴 했는데
마지막 과정 끝에 중도 입학하신 분들이었었고, 그래서 합격률은 계속 높고 꾸준히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번에 좀 바뀐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인원을 한 2년 반 만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명이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도 있는데 KPC 전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의 인원을 좀 늘리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각 반들의 좀 어느 정도 캐파를 채우기 위한 것도 있어서 저희 반의 캐파는 이번에 한 10명 정도 선까지는 새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만들 거고요. 또 인원이 너무 저희가 인원이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실 매번 그렇게 꽉 찼으면 좋겠는데, 보통 합격을 해서 몇 분이 합격을 해서 많이 나가버리면 그 다음 기수에는 사실 등록하시는 분이 몇 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중도입과로 채워야 되는데 이런 공백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32회에는 합격자가 안 나왔었죠. 저희도. 왜냐하면 그 전 기수에 저희가 4분이 한꺼번에 나가는 바람에 그 다음에 남으신 분이 한 5, 6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또 한 4명 새로 채웠는데 다음 기수에는 합격자가 없고, 이런 과정들이 저도 힘들기도 해서 이번 인원수를 좀 늘립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단기 합격자는 1년에 1명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기수 하시거나 1년 이내에 붙으시는 분은 1년에 한 분 정도는 꾸준히 나오시고 계십니다. FB학습의 진행 방향이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심화반하고 지금 저희가 아무리 인원을 조절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들어오시면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단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요구드리진 않을 거고요. 일단 여러분별로 수준을 좀 보고 여러분에 맞는 공부 방식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2트랙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계신 분하고 동일한 트랙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조금 모자르지만 채워가는 게 사실 맞죠. 힘들어도.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채워지는 게 더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단 전략을 수립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스케줄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일단 학습은 뭐 당연하겠죠. 토픽하고 쓰기하고 차별화 전략 3가지를 다 공부를 할 거고요. FE반이 조금 약간 다른 곳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어진 토픽으로 여러분들을 학습하시는 거, 그러니까 알려드리거나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주간 모의고사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내면 해설지를 제가 다른 걸 참조하기도 하지만 참조한 걸 수정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적어가면서 리뷰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자료를 실제 그냥 새로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출제 의도랑 출제가 어느 정도 나왔고 이런 경향으로 나온다. 작성 방안은 지금 답안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기존에 써있던 답안들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해설지는 해설지를 작성한 사람이 생각하는 버전의 정답이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썼으면 좋았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해서 답안을 작성을 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실제로 기존 작성된 해설지 기준으로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실제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해설지를 보시는 눈을 기르고 그 다음에 주간에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학습하는 내용을 실제로 올바른 내용으로 좋은 답안으로 만들 수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이 학습 패턴에 많이 좀 녹여 있습니다. 반마다 약간 중시하는 게 좀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 반은 좀 그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의 좀 고민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이런 패턴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는 눈을 기르면 좋은 게, 한 문제 해설을 듣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시는 눈이 생기고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답안 작성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알아야 사실 이걸 답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고민하셔서 습득을 하시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자꾸 찾는 눈을 기르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똑같은 해설지로 한다고 답안이 똑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100% 다 외우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도 하고 중요한 요소들은 드문드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해설지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똑같은 해설지를 보더라도. 그걸 먼저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공부해 놓으시면 앞으로 이번에 공부하는 것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공부하고 정확히 공부해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걸 좀 제가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습이 되어야 여러분이 그 관점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반복 학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여러분이 답안 구조화할 수 있는 거, 어떻게 답안을 써야 합니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 답안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점들이 잘 보이는 연습을 자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쓰면 3단락을 항상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같이 쓰거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또는 3단락을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3단락은 물어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 않은 내용을 내가 추가적으로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생각해내고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비교를 쓰거나 의미 없는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열심히 쓰고도 가점을 못 받거든요. 이런 것까지 하고 마지막에 실제 훈련하고 시험 보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사이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 사이클을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200제인가 중급반에서 공부하고 계시죠? 200제. 네. 200제만 공부하고 이제 예를 들어 반마다 성향은 다르지만 200제가 되고 심화반에서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죠. 근데 200제를 보면 사실 좀 약간 마음은 편해지죠. 저것만 공부하면 일단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200제는 다 숙지하셨죠? 끝나면서 다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200개밖에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될 대상하고 내가 공부해서 갖고 있는 내 지식에 대한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는 토픽들은 주어지는 토픽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건 공부해야 돼라는 그냥 토픽인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거는 올바른 지식을 계속 쌓아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공부했더라도 그게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쌓여져야 나중에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서 쌓을 수 있는 지식, 계속 반복 학습해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 기억이 나는 지식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점점 늘어나야 여러분이 합격을 하실 수 있고 이 많은 토픽을 늘리려면 조금씩 쌓아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패턴들을 저희가 좀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테를 보통 제공을 하고요. 셀테는 한 문제씩만 합니다. 저희 주간에. 과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문제를 보통 내지 않고요. 여러분이 좀 고민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구조를 좀 바꾼다거나 책에 있는 여러분이 풀어보지 못한 문제를 낸다거나 여러분 직접 자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드리고 고민해서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게 하고요.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토픽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토픽에 드리는 자료들은 여러 자료들을 많이 드립니다. 자, 학습 자료들은 저희가 도리의 디지털 라이프에 있는 그 자료들 PDF로 저희 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기도 하고 엑셀형 서브노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식으로 정리된 서브노트들도 공유를 해드립니다.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 2단락에 들어가야 될 내용, 차별화 요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서브노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작성한 서브노트고요. 우리 반에서 수업 자료로 예전에 사용했던 서브노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지금 FE반의 기술사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의 서브노트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200제와 같이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1년만 하시면 딱 느끼는 게 자료는 넘치고 넘친다. 좋은 자료는 널려있다. 자료 욕심이 아니라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욕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거로 만든 게 제대로 답안을 쓸 수 있는 좋은 자료여야 되는 그런 욕심이 생기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요. 또 암기노트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암기노트도 있고요. 이 암기노트는 두분 법칙을 정리한 겁니다. 물론 다 있진 않고 옛날에 있던 이제 기본 토픽들이나 서브노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암기노트들은 들어가 있고요. 공부해서 보시고 이게 클릭하고 하시면
요거는 그 도레 디지털 라이프 사이트에서 그 요거에 관련된 그 토픽에 대한 해당 해설지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은 있죠. 근데 이거를 좋은 자료지만 처음에 좋은 자료지만 나중에 드리면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료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한 자료는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이 그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냐에 대한 게 항상 스트레스이시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수업을 따라서 주간 모의고사 이런 문제만 잘 따라가시고, 모의고사 문제 있죠, 그 다음에 합숙 문제 있죠, 특강 문제 있죠, 보통 그 학기에 따라가는 그 내용만 정확히 공부하시고 숙지하셔도 사실 합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출 문제의 경향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때쯤 이런 게 유행하고 이런 토픽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겠지라는 감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를 기반으로 뭔가 제공을 해드리긴 하지만 사실 막상 시험을 보면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몇 프로 나왔다 몇 프로 나왔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문제가 응용이 되기도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딱 맞춤형 문제로 나온 것들은 사실은 50% 보통 이해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공부하시는 토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 문제도 저희는 일단 뭐 문제 풀 같은 거를 두고, 예를 들어 몇백 제를 두고 문제를 풀로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회차에 나올 만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 예상 문제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간 모의고사 문제만 잘 쌓아서 정리하시고 공부를 하셔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테를 공부하고 잘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간에 학습을 하고 주간 모의고사를 보고 본 문제에 대해서 멘토가 쓴 리뷰를 갖고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됐었던 게 맞는지, 어떤 걸 학습을 하고 정리해야 되는지를 정리하신 다음에 저희는 그 주에 멘토링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리하고 가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그런 시간을 드립니다. 멘토링 시간이 생각보다 저희는 좀 깁니다. 저희는 밤마다 평균 한 사람당 30분 좀 이상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링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멘토링 시간 남은 시간에는 보통 그 주에 있는 걸 다시 쓰기를 드리면 내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거 고민을 하고 자기 써머도 그 주에 정리해 가시기를 바라고, 정리한 내용을 갖고 다음 주에 반복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계속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 숙지시켜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리하기 제일 좋은 내용, 공부하기 제일 좋은 내용은 리뷰 시간에 한 번 듣고 이해한 내용입니다. 내가 듣고 이해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잘 남고 정리하기도 좋고 반복학습도 좋지, 다 끝나고 내가 처음에 공부한다고 해설지를 새로 보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사실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외우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방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반복학습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면학습이나 이런 내용들, 우리가 했던 이런 프로세스를 제공해드리고 많은 자료도 학습자료 제공해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나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을 오시면 알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주간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합숙, 특강 이런 것만 해도 아마 토픽이 한 400개 정도는 될걸요. 한 기수에 그냥 여러분한테 딱 정확히 문제로 주어지는 토픽만 해도 공부를 안 하셔도 그런 내용들만 충분히 학습하셔도 사실 그렇게 해서 단기 합격을 하신 분도 있긴 있고요. 물론 그건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치열하게 했지만 공부한 데서 나오고 차별화가 돼야지 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특별히 단기 합격을 하려면 또 반드시 그런 차별화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학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격 전략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일반적인 거고요. 저희 반의 또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동일한 패턴이나 학습을 여러분한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마다 사실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패턴도 조금 다르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기본기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징을 기가 막히게 잘 써서 1달러 개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기술 토픽의 키워드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약간의 센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징에 맞는 걸 제공할 수 있도록 좀 간이 대화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토링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고요.
예를 들면 가독성이라는 거는 꼭 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잘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글씨가 나쁘신 사람은 줄을 잘 긋는 것도 가독성이고요. 도식을 단순화해서 도식 안에 키워드를 잘 넣는 것도 가독성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패턴으로 쓰는 게 꼭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를 때는 정해진 패턴이 쓰기에 굉장히 좋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밑에다 분류를 적어서 구성도를 그릴 때 구성도, 구성요소 이런 건 일반적인 요소일 수 있는데 뭐뭐의 유형을 적으시면 밑에 분류표 그리고 밑에다 유형 적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너무 습관이 되면 나쁜 습관으로 몸에 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쓸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답안마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좀 시간들을 많이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좀 여러분들 그런 거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통 각 반들은 1교시, 2교시 끝나고 나면 멘토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거든요. 한 20명 돼서 같이도 먹고. 여기도 같이 식사하시나요? 멘토님하고? 안 하시나요? 잘 모르시겠군요. 저희는 점심을 저랑 같이 먹지 않습니다. 제가 채점할 시간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지금 잘 못 느끼시겠군요. 편한 데 살아오셔서. 밥 먹을 때도 멘토 얼굴을 안 봐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딴반에 가시면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부는 좀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셀때 문제를 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셀때 채점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 채점이나 멘토링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데 기본적으로 좀 이런 베이직한 거 여러분과 1대1 멘토링이니까 아무래도 멘토링은 여러분 사이에 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끼리 뭐 여기 조 나눠져 있으신가요? 인원이 많으니까 조 있으신가요 여기는? 네, 있으시죠. 근데 예를 들어 뭐 조별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조별 개별 학습을 하기도 하고 토픽 토론을 하기도 하고 토픽에 대한 서로 토의라든지 발표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멘토하고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이런 베이직한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반이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 끝나고 딴 반들은 점심 끝나고 술도 한잔 하러 가고 밥도 먹으러 가는데 저희 반은 2교시 시험 봤습니다. 혼자. 갑자기 뭐 안 좋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공부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좀 쉬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관된 마인드를 갖고 꾸준히 변함없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재미없는 반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새로 들어온다고 뭐 새로운 사람 무시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텃세 같은 거 없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하니까 제가 차별하지 않는 한 텃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르게 공부를 하시고 다른 학습을 하셔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에 공부하고 저랑 얘기하고 지적한 내용들이 다음 주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썼죠? 들었죠? 근데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쓰죠? 또 듣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잃어버리면 그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지식은 좀 쌓아지니까 일단 이거는 누가 뭐래도 토픽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 제일 좋은 학습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많이 알면 생각보다 많은 게 해결이 됩니다. 본 걸 외운 것만으로 쓴 것만으로도 어쨌든 누군가 해설칠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자가 쓴 거니까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이 모든 답안에서 더 많은 거에서 좋아지려고 하면 이번 주에 나왔던 개선 사항이 다음 주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안 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번 주에 있던 사항이 이번 주에 개선이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단기 합격이나 한 번에 붙으시는 분들 꼭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적한 사항을 처음엔 조금 부족하더라도 꼭 그 다음 주 셀때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좋아요. 하지만 내용은 사실 약간 조금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표현 방식이. 근데 이게 한 학기 동안에 한 기수 동안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꽤 잘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한 지식이 붙으니까 그런 분들이 단기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셀테에서 변화가 제일 드러나는 사람들이 항상 단기 합격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한 5년 정도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변함이 없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변화 없이 낮이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변화도 없이 똑같은 일만 하면서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거는 정신병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나요?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을 환자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고요. 누구나 똑같이 그렇게 겪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전과 후에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반은 일단은 제가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원수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멘토분을 활용을 할 겁니다. 멘토의 방식은 또 저희 반이 혼자서 멘토링을 하던 반은 아니고요. 사실 원래 저희가 더블 멘토링도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많이 했어서 지금 있는 반 중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블 멘토링을 쓰는데 저희는 보통 두 가지 방식을 쓰는데요. 정말 괜찮은 멘토분을 찾으면 이제 서브 멘토로 해서 듀얼 멘토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좀 두 가지 방식, 아니면 매주 다른 멘토, 서브 멘토분들이 오셔서 저희 반 합격자분들이 매주마다 바뀌어서 오시면서 여러분하고 멘토링을 할 겁니다. 문제도 내시고 채점도 하시고 멘토링도 해주시고. 왜냐하면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 멘토링을 하더라도 문제를 나눠서 저하고는 매주 멘토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은 좀 할애를 하더라도 새로 오신 분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된 멘토링이 필요하거든요. 멘토링이 보통 사람이 많으면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어쨌든 시간을 좀 분배해서 뭐 1번, 7번을 제가 하고 나머지 딴 분이 내셔서 1번, 7번까지 제가 멘토링 하더라도 저하고는 매주 멘토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일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좀 같이 지켜보고 개선점을 찾는 게 저희 할 일이고, 저번 주에 했던 걸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같이 체크해보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공부하는 것들도 멘토링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만약 받으신다면 그런 걸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또 다양한 멘토님들이 오시면 여러분마다 또 공부하는 습관이 좀 다를 수 있고, 멘토가 말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멘토도 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물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을 합격을 시키면 거기에 생기는 약간 일관된 노하우나 이거는 맞다라는 점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도 다양한 합격자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일단 오시면 저희 반은 인원수가 늘어나면,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10명을 유지한 것 중에 이유 하나도 멘토가 풀로 그냥 여러 사람을 다 관리하고 합격자를 높이기에는 인원수는 한 사람당 한 10명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넘어가면 관리하기 어려워서 그때는 마찬가지로 서브 멘토를 활용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뭐 그거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두 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 오시면 뭐 조나 총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 총무도 있으신가요? 총무는 없으시죠? 총무도 하고 하시는데 일단 와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만 하시면 되니까, 거꾸로 말하면 다른 핑계는 별로 잘 안 듣겠죠, 제가. 수업 과정은 현재 한 기수가 보통 이번에 시험이 2번이죠. 돌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그러니까 보통 한 기수면 토픽을 2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한 번은 아니고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이 한 번 공부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고, 토픽들은 이렇게 섞습니다. 예를 들어 DS지만 DS랑 보안이 굉장히 밀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알고리즘은 DB랑도 사실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첫 회차랑 두 번째 회차를 약간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게 하는 공부들을 합니다. 근데 보통 자체 하기 전에는 수업 일정이 예를 들어 없어서 추가적으로 시험 전에는 4교시 모의고사도 가끔 저희가 일요일날 보기도 하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수업 일정은 사실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워드형 서브노트, 아까 말씀드린 도리의 디지털 라이프에서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형식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많이 참조해서 보고 계시죠? 지금도 찾아보거나 하시면서 보니까. 엑셀형 서브노트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그 FB 출신 합격자분들의 서브노트도 있습니다. 공수지 기술사님은 저희 반이 아니었는데 있네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 저희 옛날에 그 합격하셨을 때 같이 친하셔가지고 같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암기노트 아까 말씀드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하고 자료실이 있습니다. 근데 카페는 주로 셀테를 올리는 거고요. 여기서 해야 되는 주요 역할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합격하신 기술사분들, 요건 사실 제 거긴 하지만 합격하신 기술사분들의 서브노트 그 과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다양한 기술사분들의 학습 자료를 보면서 실제 작성한 셀트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이 셀트만 다 출력해가지고 열심히 보시고
한 학기만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본인만의 각각의 공부 방법이지 어느 거 하나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약간 무식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네.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 영어 공부한다고 영어 사전 첫 페이지부터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첫 페이지 보고. 근데 그렇게 공부해도 좀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자체가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공부할 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도메인별 기출 현황도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기출 현황들 좀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최근 기출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가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이런 컴퓨팅이나 이건 DS인데 일반적으로 소공 같은 것들도 책이라든지 대학 교재라든지 이런 데 좀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목차를 기준으로 제가 다 목차를 정리해서 드립니다. DS도 이렇게 목차를 정리하고 최근 기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여기다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최근 기출 문제를 각 도메인별로 해서 기출 문제, 모의고사 문제, 학습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내용 내려가면 모의고사랑 학습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대상들은 좀 명확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자료를 찾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마이박스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문제별로 사로 떨어뜨려 놓은 거를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 있게 합니다. 이거는 스마트반에서 설명을 하셨겠네요. 그쵸? 스마트반에서 설명해 주셨죠? 서현석 기술사님이. 서현석 기술사님이 저희 반 출신이셔서 똑같이 제 거를, 이거 녹음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걸 왜 쓰냐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예를 들어 뭐를 찾아볼까요? 쿠버네티스 같은 걸 찾아볼까요? 이번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해설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답은 아닙니다. 해설지 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어떤 관점에 썼는지에서 좀 다르고 참조한 자료가 다르면 예전하고 지금 해설지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설지를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구글에서 다 찾아보시려면 다 정리하셔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각 문제에 나와 있는 유형별로 이 문제들만 찾아서 한 번씩 공부하시면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번엔 1교시가 나왔지만 다음에 2교시형으로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고, 2교시형으로 나온 게 하나만 떼서 1교시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시는 게 다음에 나온 문제 여러분이 대응하시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문제들은 보통 동일한 패턴과 기출에서 나오지만 매번 조금씩 바뀌어서 응용돼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해설지를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가끔 한 해설지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정의를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의하고 내용을 봐도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다양한 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더 필요한 건 구글도 검색도 해보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가끔 모의고사나 리뷰 자료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제일 좋은 해설지에 있는 내용, 또는 빠진 내용이면 다른 걸 추가해야 되지 않나 해설지에, 이런 것들 모아서 저희가 굳이 리뷰를 매주 만들어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리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쯤 저희 소개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는 약간, 제가 MBTI 요즘에 중요하죠. 저는 ISTJ입니다. 짜증나시나요? 갑자기? 욕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계시면 저희 반에 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환상 속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좋죠.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서 별 불만 없이 행복하게 반에서 안 나가시고 오래오래 계시면 반에서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에 맞게 빨리 나가셔야죠.
빨리 합격하고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이게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방법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물어보실 때 그런 거 가감 없이 또는 필요한 내용을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반영을 해서 고민하고 방법도 만들어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민하시고 현실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포기는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끝까지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있다고 해서 매번 속도가 늦어지니까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디테일들이 멘토링을 하다 보면 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포기한 일은 없으니까 그렇단 얘기는 사실은 공부하시는 동안 내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부담스러운 푸시도 들어가고 잔소리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잔소리도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뭐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으니까 적정한 선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또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일단 합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목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더 나아지는 게 많이 목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지식으로든 커리어로든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환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지 않으신 분이 오신다고 걸러낼 요량은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회를 와서 약간 무슨 정신교육 하듯이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험까지 2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2개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 사항 어떤 것들이 제가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공부하신 거 본인 걸로 만드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에서 자료를 정리하는 게 늦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합격의 긴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공부한 걸 정확하게 자기 반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반복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반복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습관을 만드시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합격의 목표, 모든 시험은 합격의 목표는 맞아요. 여러분도 시험을 보시지만 합격을 목표로 보셔야 돼요. 어떤 마인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갖고 합격을 하겠다라고 가셔야 돼요. 그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게. 근데 내가 공부한 게 나왔을 때 내가 쓴 게 진짜 잘 써야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합격을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출제된 문제보다 많아야겠죠. 그렇게 공부를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할 잘한 걸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하고 했던 것들을 내가 매주 반복 학습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도메인처럼 넘어가면 저번 주에 했던 도메인을 이번 주에 공부하고 매주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못 보더라도 2주에 한 번씩 걸러서 볼 수 있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서 오래 지나도 키워드가 기억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습관이 되시면 올라와서도 공부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런 습관은 몇 년 공부해도 사실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말은 쉽지만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죠. 공부를 하는 건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를 하려고 앉아서 펴기까지가 제일 힘들다. 많은 단계가 있죠.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작가 지브리 작가분이 있었죠. 만화가. 그분 그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가분 그 만화가 미야자키 하야오인가? 그분도 하는 게 있는데 영상 보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책상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책상 정리하고 닦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책상 정리했으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앉아서 아이디어 딴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낮을 다 보내고 새벽이 돼서 마감 시간이 다 된 이후에 꺼내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습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습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게 매번 저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리된 내용이 생판 볼 때마다 모르는 내용, 알지도 못하는, 이해도 안 가는 내용으로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내용,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 수준으로 답안을 수준까지 정리해서 자꾸 보고 그걸 내가 쓸 수 있고 써보면서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그런 아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같이 하셔야 실제로 효과적인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합격을 목표로 하신다면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못한다고 볼 수 없죠. 중국번에서 나오신 분도 있죠. 합격자가 예전에도. 근데 물론 그분은 다시 공부하신 분일 수도 있고 이 관련돼서 박사학위까지 뭐 공부하신 이런 분들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부를 했고 쓰는 법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 하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질문이 좋은데요.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아주 바람직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목표는 합격이어야 됩니다. 뻔뻔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공부할 때는 겸손하게 열심히 하시고요. 시험장에서 뻔뻔하셔야죠. 목표는 합격인데 평소 때는 말 잘 안 듣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약간 강심장처럼 앉아 계시다가 시험 때만 되면 갑자기 겸손해져가지고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죠. 거꾸로가 돼야 됩니다. 거꾸로가.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요. 서로 자극제도 되니까. 여러분 여기 기술 있으신 분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친하게 또 지내시고 다른 방 가셔서 연락도 잘 하시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동기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저희 FE반에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올라갔었을 때 합격하신 5명 올라갔는데 4명이 합격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부하고 끌어주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합격하고 되면 나중에 같이 기술사 활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죠.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꼭 저희 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명하게 좋은 반 선택해서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